네, 국내 유일의 정통 풍수지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명품 풍수 채널의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이 공장터 감정하셨던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마스터님께서 직접 공장터를 감정해 주셨던 그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직접 출장을 가가지고 근래에도 많은 공장 사장님들의 그 터를 감정을 해드리고 있고 부지를 선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종 공간에 머무르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통용이 되는 내용이니 영상을 끝까지 보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그리고 마스터님의 친필을 담은 프리미엄 명품 복바라기 액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위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주위 환경이 이것이 보존이 될지 변화가 올지 그걸 판단을 해서 이 큰 계획을 세워야지 공장을 쪄도 그렇고 또 관청을 쪄도 그렇고 환경에 이게 변화를 알아야 되지 시작해야 그게 후회를 하지 않아. 이걸 내다보고 해야 되지 그냥 이제 뭐 임시 터만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좋은 자재만 갖다 지으면 된 건물을 세우면 잘 짓는 걸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실례다 이 말이야. 이러한 그래 큰 돈을 들어가지고 그 거금을 들어가지고 틀을 닦아 산을 하나 다 들여내버리고 참 그 투장을 공사를 하다가 바로 부도나 버리고 자기의 그 평생 모은 돈을 다 참 탕진돼 본 거야. 부도 나쁘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내가 제자들에게도 이 환경에 대한 거를 누누이 내가 설명을 내가 해서 했는데 거기에 또 이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달성 군청을 이제 옮기는데 이 비설사 이렇게 잘 이제 생기고 한데 거기에 이렇게 지금 산이 늘어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속도로를 닦으면서 이 좋은 산을 갖다 잘라본 거야. 이 산을 뭉텅 잘라가지고 또 고속도로를 냈거든. 냈는데 바로 요 끝에다가 군청을 짓는 거야. 요 끝에다가 요다가 짓거든. 그러니 큰일 났다. 학생들 보고. 저래 되면, 군수, 민기 못 채운다. 그리고 업무상의 부조리가 또 생기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저래 되면. 왜냐? 여기에서 비설산에서 큰 산에서 전기가 늘어오고 있는데, 바로 그 끝이란 말이야. 바로 바로 그 기가 끝나는 찰나 지점에다가 그런 이제 군청을 시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저래 되면은 군수가 대부분 이제 치게 된다라고 내가 이제 원인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산에서 늘어오는 여기에 내룡 맥 끝이기 때문에 내룡맥이 여기와 닿는 곳이기 때문에 늘어오는 내룡의 그 힘이 바로 순리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파고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그 흘러가야 될 기가 여기에서 바깥으로 분출이 되면서 그 기는 악한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공장을 짓는 공장주가 부도나 대부분 부도 나고 그래 이제 여기에 관청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인인 군수가 여기는 해를 보게 된다. 군수가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에 이제 박군수인데 그거는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라 그 많은 돈을 못하는 사람인데 2년 만에 바로 구속됐어요. 이거 시작하고 이틀을 시작하고 2년 만에 구속됐고 그걸 갖다가 직접 나는 제자들하고 현장 가서 설명했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전부 진실로 다 나타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교수님 왜 그렇게 교수님 말씀이 하시기만은 참 바로 지금 군수 구속됐답니다. 내가 이제 강의하러 가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제 얘기인데
너무 감탄을 하면서 전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 주위 환경이 의해되는가를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모르고 그냥 갖다 참 보기만 좋고 하다고 임시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나는 경험에 의해서 우리 명인들은 이걸 참고로 해서 그런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실예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한 군데는 현장을 가다 보니까 차가 이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돌아서 어떤 최고 명당 손도사라 하는 분이 30억 그 당시에 그 자리를 갖다가 이제 30억 달러 하는 그 터가 있었는데 성산이야 바로 뭐 지금도 그 묘가 있는데 그 묘가 있는데 정감록 비결을 나온 터락하면서 참 논덜판 끝 바로 시작하는 그 이제 부분에 자리를 큰 묘를 크게 만든 거지 해놔놓고 30억 달러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 묘 그걸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그때는 뭐 그 이름 났기 때문에 그 명당이라 가니까 공부하러 거의 많이 갔는데 거기 그 가는데 마을에 딱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이제 공장이 있는 거야. 공장이 있는데 공장 차 댕기는 대문이 거기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길하고 정면으로 딱 바로 있고 거기서 차가 좌회전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래 내가 그래서 학생들 보고 이 공장 절대 주인이 본 사장이 여기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사장이 적어도 5년 내지 10년 못 가서 여는 부도가 나서 넘어가고 몇 번 바뀌었을 거다. 이 한 분 주위에 가장 거기에 이제 주로 시골에 들어가면 그 술집 같은 거 하고 이제 잡화 같은 거 갖다가 슈퍼마켓 같은 거 해놓고 있는데 그거 가면 물어보면 거기 다 답이 나올 거다. 그래 그 뒤에 들어가가지고 동네 가서 이제 가다가 그 전방에 가서 총무가 들어가서 이제 물었거든. 이 공장이 잘 됩니까? 그래 뭐까지 이제 이 사장이 바뀔 것 같는데요. 하고 그래 물으니까 저거 몇 년 전에 부도 나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만큼 현장에 이 대문 하나에도 공장이 바로 부도가 나고 하는 거를 직접 현장을 나는 학생들 두루 다니면서 내가 지적한 게가 사실로 전부 다 현실이더라. 됐더라 가는 걸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틀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집 구조 문제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학술적인 문제고 첫째 이 환경에 대한 변화 내지는 자연을 그대로 연구 보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터를 구할 때는 모든 터가 똑같다 이 말이야. 집터나 공장터나 뭐 이제 모든 터는 축사를 하더라도 그렇고 어떤 거라도 다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 주택도 저 앞이 벌판이고 거기서 바로 바람이 쳐들어온다면은 살풍에 의해 가지고 거기 이제 참 집이 안 되고 축사나 돈사나 계사나 시골에 가면은 이 도시 가의 농촌 요래 보면은 골짜기가 이래 졌는데 그거 다 전부 다 이제 축사를 하는 거야. 그거는 바로 축사가 그 앞이 많이 트이고 한 그 축사는 짐승이 살이 안 지고 병이 자주 생겨가지고 실패를 해. 그건 안 돼. 자연적으로 그건 병이 생겨. 왜냐? 이제 우리 밥을 많이 먹으면 배탈 나듯이 공기도 거기 적당하게 이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태풍이 자꾸 바로 치고 살곡풍이 바로 지나가잖아. 바로 지나가는 데는 집을 지으면 사람도 청춘 죽음이 5년 내지 8년 내에 자식들 죽는단 말이야. 그 짐승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폐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내가 이제 또 설명을 하고 60년 경력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실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현실을 내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보고 현장 교육을 했는 데에서 실제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잘 경청하시고
유념해서 이제 공부도 또 되고 또 생활에도 유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이걸 명심해서 앞으로 잘 참고를 해서 이행하기 바란다. 아들, 오늘은 부도 직전의 공장을 부자 되게 한 사례를 설명을 할 터이니 잘 들어봐라. 대구에 공단이 있는데 그 기업을 크게 하는 분이 사무실에 와서 급하게 좀 봐달라 하면서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수백억 부도 날 지경에 있으니 교수님 말씀을 잘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해서 현장에 가보니 공장 전체를 둘러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곳이 있어서 첫째는 그 큰 공장 안에 본인이 혼자서 하면은 아무런 이상 없이 사업이 잘 된 자리인데 한쪽을 갖다가 새를 놔서 새 놓은 자리가 그 공장에서 가장 생기가 넘치고 좋은 자리를 갖다가 새를 놔가지고 그 운기를 다 빼앗겨서 그러니까 첫째는 터인데 그 터 안에도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는데 그건 항상 얘기하지만은 풍수지리 전문가로서 땅속에 흐르는 그 전기를 보니까 그 전기가 흐르는 위치가 바로 새놓은 위치래.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운을 새놓은 사람에게 다 빼앗기 보니까 사업도 잘 될 수도 없고 제품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고 나무 거라도 보니까 같은 땅인데 그냥 그저 하면 되는 줄 아는구나. 그래서 사장 보고 자 방법은 있는데 이걸 이행할 수 있느냐. 뭐든지 교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바로 새를 사는 그 업체부터 내보내고 그 자리에 합쳐서 이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기계를 그쪽으로 중점으로 이제 설치를 하되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다. 이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사무실 위치가 공장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바위에 그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좋지 않는 바위에 사무실이 있어서 사무실 이제 근무하는 그 직원들도 명령에 잘 따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공장 운영의 까짐도 그 종사자들이 모두 다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돼 오고 있는데 그래 사무실도 내가 보니까 저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공간에 하게 되면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당장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치를 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 사무실 위치를 새로 거기에 잡아주고 그 사무실 위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내부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장이 앉는 위치, 책상, 내부에 대한 모든 설계도 다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출입문이 집에도 그렇고 또 공장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문이 길방이래야 돼. 그 길방이 바로 이 패트를 보면은 모든 이제 참 생기운을 가져오는 생방이 있고 그 생방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전부 도와줘. 그 들어온 사람도 도와주고 나가고 들어갈 때에는 좋은 운기가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 공장 자체의 분위기가 달라져. 그런데 그 출입문도 바위가 흉방에 있어가지고 그 재물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또 왕방이래야 돼. 왕방에는 재물이 들어와. 그런데
재물이 들어오는 위치에는 쓰레기장을 해놨어. 쓰레기장을 해놨으니까 재물이 들어오려면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되고 청정해야 되고 하는 그 위치에다가 쓰레기장을 해놨기 때문에 재물이 또 이제 들어오던 재물도 나가게 되고, 그래 되면은 또 이 관가에 의해서 세무사찰도 받게 되고 또 벌금도 내게 되고 법정 문제가 또 생기게 돼. 그러니까 그 위치가 나빠서 그것도 이제 참 치우도록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도록 내가 이제 참 양택, 음택, 풍수지리 연구하고 직접 경험하고 출장을 가보고 했는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이제 사장님께 그러한 얘기를 설명 다 해주고 또 그에 대한 이행을 분명히 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그저 말로만 갖다 얘기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된다 하고 꼭 이행해 하려고 하면은 성공할 거다. 그런데 터에 따라서 다르고 건물에 따라서 다 달라. 터가 아무리 좋더라도 건물을 잘못 방향을 안 추면은 안 되듯이 지금 좋은 위치에 새를 놔 보니까 아무리 그 터가 좋아도 그 오늘 다 빼앗겼거든. 그러고 건물마다 따라서 이제 다르고 거기에 다른 것이 건물 위치와 속 배치가 거기에 취급하는 그 물품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러니까 그걸 중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설명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내용을 알려면은 터만 봐서도 안 되고 패처를 공부를 해서 정확한 방위를 가는 곳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처를 잘 참 봐서 길흉 방위를 잘 선택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 길흉 하복과 성패가 달라지니까 풍수지리를 잘 이해하고 실생활에 잘 접목하기 바란다. 예전에 공장에 화재가 나서 60억 상당의 피해를 본 사장님이 감정을 의뢰하셨었는데요. 그때 마스터님이 감정을 해주시고 그 공장이 조속하게 복구가 돼서 성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하고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 대기업의 그 사장이 초청으로 가니까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그 사장이 이제 초대해가지고 앉으라 가는데 자기 그 책상 앞에 나를 갖다가 앉으라 하는 걸 또 가가지고 앉으려고 보니까 아니라 그 앉을 자리가 아니라 그 사무실에서 거기가 흉방이고 보니까 수기도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바로 앉지 않고 나를 평소에 알고 있던 이제 사이래 가지고 정사장 여기는 사장 앉는 자리가 아닌데 왜 책상이 여기 있노? 내가 들어오면 보니까 지금 사장 자리가 저쪽에 좋은 자리가 있던데 가니까 대본에 깜짝 놀라면서 안 그래도 내가 본래 저쪽에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있었는데 그 전문으로 철학을 아주 잘한 대구에서 이름난 분인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수맥 공부를 했다 하면서 그래 이제 수맥봉을 가지고 여기저기 댕기지만은 현재 있는 그 자리는 수맥이 있고 여기는 수맥이 없고 좋은 자리를 가면서 둘이가 막바로 의자를 자기 책상을 들어가지고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옮겼다 그래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 큰 공장 하나가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하나도 뭐 꺼내도 뭐하고 몽땅 다 탔는데 그 천평인데 건물만 해도 천평인데 그 60억 피해가 났다고 방송에도 나고 했는데 그래 내가 화재를 당했다. 저쪽에서 여기는 흉방이면서 오방이다. 불로 해를 보게 돼 있는데 그날 틀림없이 옮길 때도 그날 또 손 걸리지 싶다. 그러니까 막바로 해를 본 거다. 수맥을 갖다가 공부한다 하고
어느 집이고 남녀노소 없이 요 사이는 수맥 탐지기를 거의 집마다 가지고 있으면서 수맥 공부했다 하고 공부한다 하고 수맥을 보고 있는 거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수맥이나 땅에 올라오는 그 기를 측정하는 지기 탐지기도 나왔고, 그 기구를 다룰 때는 충분히 수련을 해가지고 적어도 3년 정도는 수련을 해서 정신일치가 돼야 되지. 지기 탐지기나 수맥 탐지기도 기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기계지만은 다루는 그 기계를 잡은 사람의 정신력에 따라서 좋다고 생각하면은 좋게 나오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좋은 자리도 나쁘게 반응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염력을 주면은 그 마음의 파장, 연파에 의해서 오작동을 해. 그러니까 수련도 안 하고 대기업에 해를 보도록 이런 큰 이제 참 그 과실이 있어서, 그래 이제 나를 초청한 거는 불이 난 공장이 완공이 돼 가지고 제작하는 여러 가지 기계를 놔야 되는데, 기계 놓을 자리에 수맥이 없는 자리로 놔달라고 나를 초청했다.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그 공장의 뒤편에 조그마한 그래도 산이 뒤에 막아주고 배산이 잘 돼 있어. 배산이 잘 돼 있고 더가 좋은데 그 기가 많은 쪽으로 큰 제작 기계를 놓도록 내가 봐주고 구조에 대한 걸 갖다가 맞춰주고, 마당에 나오니까 수십 톤짜리 큰 화물차가 거기서 짐을 싣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 대문이 좋은 생기가 들어오는 생방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만 그 이제 변경하면은 그 생방으로 되는데 설명하니 점검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점검해주면서, 바로 현재 있는 대문은 그 복판에 이제 도로가 있는데 맞은편에 이쪽 공장보다가 배 더 큰 공장이 있어. 그도 들어가는 그 대문이 정면을 둘이가 양쪽에 마주보고 있어. 정 회장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봤을 때는 이 큰 대기업을 수십 년 번창하게 잘 참 이끌어 왔는데, 정 회장 그 책상을 옮기는 거와 동시에 그 기가 빠져보니까 마주보고 서로 이제 경쟁하던 맞은편의 공장에서 이제 기가 이쪽으로 이제 치니까 이거 바로 이제 피해를 받는 거다. 그런데 이걸 갖다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 이건 배산이 잘 돼 있고 이 기가 저 건네 공장도 이어서 건너가기 때문에 대문만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얼마 안 가면은 알 수가 있는 좋은 일이 생길 거다 하고, 그래 내가 와서 인정하고 날 초청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문을 옮기고 나서 2년인가 뭐 얼마가 있어가지고 난데없이 그 큰 공장이 도로가 나버려가지고 수천을 그 공장을 수개 그걸 갖다가 이제 취득을 했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횡재를 만난 거 아니냐 말이야. 그 대문과 오나의 책상, 그게 이제 운전대야. 말하자면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 앉는 자리가 바로 그게 운기작용하는 근본 참 힘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허한 대로 옮겨보니까 기가 빠져보니까 그만큼 그래 그런 것이 내가 보니 그렇더라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은 모르지. 그런 큰 공장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 사장님이 앉는 자리라든가 대문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장님이 앉는 자리나 대문의 위치 중에 가장 피해야 하는 방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생방이 있고 흉방이 있어. 흉방이라 하는 거는 원리가 주역 8개에서 그 다 나와. 8방위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 자리가 유방이라. 유방. 그 유방이 앉아서 정동을 보고 있는 거야. 그 공장은 금이래. 금은 토생금이거든. 금이 흙 속에 보호를 받거든. 그러니까 흙바위에 대문을 내면은 그게 바로 생방이 되는데, 흙바위도 왕방, 재물이 들어온 바위가 있고 생기가 들어온 바위가 있는데, 그리고 그 바위에 내가 바꿔줘가지고 거짓말같이 몇 년 안 가가지고 행재수를 받은 거야. 공장도 제조업 중에서 뭐 먹는 걸 만든다든가 생필품을 만들다든가 종류가 많은데요. 공장이 만들어내는 제품과 그 방위에 또 관계가 있을까요?
그 공장 터가 생기지질해야 돼. 굴곡진데 된 걸 가지고 메워가지고 그다 공장을 하든 뭐 이제 식당을 하든 뭔 업을 하든 안 돼. 그게 아예 자체가 안 되는 거야. 힘이 없어. 그런데 요거는 뒤에 배산이 딱 이제 뒤에 받쳐주고 공장을 지을 때 약간 그 산을 약간 거기 이제 따듬는데 보니까 뒤에 전부 다 암벽이 아주 강하게 검인데 또 거기 암벽이 또 뒤에 또 받쳐주니까 힘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 가지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기본 원리를 보고 했는 건데 그 다른 사람 모르지. 모르는데 나는 알기 때문에 정석대로 그렇게 맞춰줘서 무조건 그걸 뭐 책상 자리만 좋고 대문 자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첫째 터가 돼야 돼. 공장을 하는 그런 이제 대기업들일수록 공장 터가 땅에 오른 기가 연결돼 있는 그 위치를 바로 정해야 되고 공장에 따라서 이제 제조하는 품질이 다 다르는데 뭐 이 철물을 다루는 데는 불이 올라오는 위치에다가 그 기계를 놔보면 무조건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나고 제품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제품이 옳게 안 나오면 납품도 제대로 안 되고 납품이 잘 안 되면 수금도 잘 안 되고 그거 안 되는 거야. 다루는 그 이제 제품에 따라서 또 위치가 달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저 넓은 공장 뭐 이렇게 잘했다고 해가지고 좋은 자재 가지고 뭐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고 좋은 기계만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암만 좋은 기계가 갖다 놨다 하더라도 수맥이 많고 굴곡진 그런 기 없는 위치에 놔버리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제품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 수십억 들어가지고 큰 기계 갖다 놔도 안 되는 게 그게야. 그래 얼마나 중요하노. 이 공장을 하든 식당이나 이런 이제 뭐 대중을 갖다가 이제 상대로 하는 업체들은 필히 그 장소를 정하고 내부 구조를 할 때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이거는 내가 경험을 위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곧 개면연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앞으로 새해에 공장을 확장하신다든가 새로운 공장터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마스터님께서 도움이 되는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첫째 공장터가 좋아야 되는데 그 일생 동안 이제 참 연구하고 노력하고 돈을 모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씩 커가지고 잘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터를 넓힌다든지 새로운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터를 찾는다든지 할 때는 아주 중요해. 넓게만 해가지고 공장을 좋은 자재를 해서 크게만 지으면은 그 공장이 잘 될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내가 나가보면은 안타까운 게 많아. 그 좋은 그 참 자재를 들여서 공장을 크게 참 지어가지고 하는데 터는 생각하지 않고 넓게 크게만 이제 웅장하게 지으면은 그것이 뭐 큰 공장인 줄 아는데 공장은 모든 제품이 잘 나오고 사고가 안 나고 해야만이 나오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 되고 그 좋은 제품이 나가야만이 나중에 수금도 잘 되거든. 그 번창할 수가 있는데 대다수가 보면은 이 야산을 완전히 다 드러내버리고 수천 평을 갖다가 작은 야산을 다 파내가지고 밀어버리고 그다가다가 공장을 짓는 거야. 공장을 지면은 오래 가면 몰라도 오래 가지를 못해. 큰 공장은 지어나가면서 2, 3년 짓다가 보면은 사고가 나고 자금 회전도 잘 안 되고 임패가 나가지고 안 되는 수가 들이 나오는데 공장을 지을 때는 자연 바탕이 제대로 돼 있고 주위에 보국이 잘 돼 가지고 흉풍이 들어오지 않고 조금 이제 참 순풍이 거기에 들어와서 잘 이제 참 옹입해주는 그런 이제 온화한 곳을 택해 가지고 시작을 해야만이 성공을 하고 발전도 하고 무한대의 그 이제 참 희망이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거는 절대 야산을 드러내고 또 큰 산 기슭기에 또 완전히 절개를 해내고 파내고 그다다 붙여서 건물을 지으면은 안 된다 하는 거. 내가 경험에 의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공장을 확장하는데 옆에 산을 절개해내고 확장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필히 그걸 갖다 명심해서 하면은 좋겠고 또 이제 새로 사업을 하실 분들이 공장터를 갖다가 이제 수천 평 내지 이렇게 수만 평을 부지를 구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주위에 산이 잘 이렇게 이제 그 쌓아주는 그런 이제 그 보국에 찾아서 공장을 지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보기만 좋다고 계곡을 메우고 늘어오는 주룡을 절개를 해가지고 그다다가 공장 지어는 것이 골짜기 부분에 보면은 공장이 그런 공장들이 너무나 많네. 그런데 그래 해가지고 성공한 업자들이 없더라 이 말이야. 내가 쭉 지금까지 내가 80여 년간 내가 겪어오면서 본 거야. 본 거기 때문에 새해는 돈 많이 가지고 큰 사업을 할 분이나 사업을 또 확장하실 분들에게는 희망하는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필히 참고를 해서 이 터를 구할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때는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말고 많이 이제 좀 경험 있고 전문 지식을 가진 지사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또 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또 그것만이 다 아니고 이 땅 속에는 그냥 다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산천전기가 감흥을 하는데 또 땅 밑에는 맥이 흘러 전기가 흐르는 그 생토가 있고 이 골짜기를 메우든지 이렇게 이제 참 절개를 해보든지 하면은 기가 무기가 되고 거기에 흉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이 건물을 지으면 기계도 고장이 잘 나고 임패도 나고 사고가 나고 해서 이 좋은 제품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참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장터로는 절개지나 주룡을 막은 터는 정말 나쁘다는 말씀이신데 그 외에 공장터로 피해야 할 게 있을까요? 그 이외에 이제 그 피해야 될 거는 기가 있는 같이 돼 있더라도 뒤에 내려오는 그 주산에 철탑이 서 있다면은 그 기가 좀 소멸돼 버려 가지고 기가 공급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앞에도 그렇고 바로 뒤에도 그렇고 그런 높은 이제 철탑 같은 것도 고려해서 그 없는 위치가 좋고 내가 이제 이 사업을 할 그 이제 터를 구했는데 나는 동쪽으로 봐야 되는데 동쪽 앞에 내가 계획은 나는 3층을 짓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10층이나 15층이나 큰 이제 빌딩이 있다면은 안 돼. 그래 하게 되면은 앞을 차단이 되고 압박이 되기 때문에 발전을 못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위에 해가 될 그런 이제 모든 조건도 잘 이제 살펴가지고 해야 돼.